오후에 몇 시간씩 발제와 토론을 한다는 게 요즘같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21세기에 맞는 형태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토론인 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이 가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환경에 관심 가진 지 꼭 40년이 됐습니다. 환경 운동을 한 지는 36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 운동을 하겠다고 40년 전에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공에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진짜 배를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인데요. 제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좀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추천사를 저 딸이 썼습니다. 저 딸이 썼는데 책이 이제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많이 읽히고 그러다가 TV 방송사에서 특집을 만든다고 저희 집에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 딸한테 마이크를 댔습니다. 너도 아빠같이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지? 그러니까 저희 딸이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나가고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오랫동안에 환경운동을 했는데 나빠졌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가장 예를 쓰는데 농민들이 제일 힘들고 못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시민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이 돼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정당 정치를 공부했는데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한국 정치가 너무 실망해서 자기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안 하고 그냥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이 너무 권력으로 집중되는 이런 사회는 저는 21세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고도 성장을 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그러면은 잘 돼야 되는데 어느 한계가 되니까 이게 잘 되질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이게 철학이 문제다. 진짜 잘 사는 게 뭐냐? 그냥 돈만 잘 벌면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은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환경운동하면서 환경이 밥 먹여주냐? 그래서 제가 환경이 밥 먹여준다 그랬어요. 환경은 제2의 반도체라 그랬어요. 지금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세기의 그 사고, 산업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자산 가치가 많은 기업이 누굽니까? 구글이죠. 맞습니까?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과거 같으면은 GM이나 포드나 스탠다드 오일이나 그런 데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UN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면은 다른 나라는 그 모델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부전 자원이 없어요. 인구 많아요. 국토 좁아요.
식량 작업률 23%밖에 안 돼요. 석탄, 석유, 가스 다 수입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을 했느냐? 외국에 있는 자원을 막 수입해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계속 수출을 했습니다. 철강석 들어가가지고 녹여가지고 CO2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수출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철을 1톤 생산하는데 2톤의 CO2가 나오는 게 계속 지속 가능합니까? 시멘트를 1톤 생산하려면 0.8톤의 CO2가 나오는데 지속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데 아직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3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8배가 늘어났어요. 8배가 늘어나니까 온실가스가 세계 7위가 됐습니다. 세계 7위가 되니까 온실가스가 그냥 나옵니까?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법은 어떻든 개정을 하면 법으로서의 효능을 발생하는데 공기가 나빠진 거 금방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나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500년 된 나무를 자르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500년이 안 되면 그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짜 온몸으로 고민하고 온몸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여러분 새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기후변화 문제 가지고 전 세계가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인간이 지구의 뺨을 때렸다. 그 한마디로 딱 농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지구의 뺨을 때려서 지구 생태계가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장거리 법칙 같은 그런 방송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알라스카에 가서 그 얼음 빙하에 막 녹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걸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석탄은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로 옆 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여러분 우리가 원전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릴 때부터. 원전은 값이 싸고 안전하고 공해가 없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폭발했어요. 지금 그 근처 아직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독일은 17개의 원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다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원전을 건설하고 있어요. 석탄 발전소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게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용량도 1980년에 차고 지금은 1.5배가 되고 이대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2배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환경 용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환경 용량 더 초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결국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의 역할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의 수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 수준에 안 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먼저 그걸 제시합니까? 기업이 국민이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하자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그것이 각 분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NGO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기업에 있는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또 관료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모으는 그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승일 대표님께서 기조 발제를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우리는 어려울 때 또 새로운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을 보는 눈, 통일을 보는 눈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은 저는 다른 부분도 상당히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내년에 위에서부터 하는 건 안 돼요. 이때까지 위에서 정부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뭐 해가지고 해서 그럼 그 정권이 끝나고 없어졌어요 다. 권력은 5년입니다. 환경운동은 5년이 아니에요. 기후변화 문제, 물, 뭐 식량, 남녀평등 이거는 5년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30년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또 17개 과제를 하는데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데 정부는 도와줘야 돼요. 기업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낙하산 비슷하게 해서 또 임명을 하고 해가지고 끌고 가면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벌써 하고 있어요. 저희 환경재단은 지난 4월 26일 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 에코포럼 2030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코노믹과 이콜로지 환경과 경제의 두 바퀴로 가자. 그리고 20대와 30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도 또 많이 만들어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모으는 힘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내년 12월 대선에서 진짜 우리 나라를 진짜 새로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그런 것을 공론화시킬 때 저는 정치 세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내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러한 내용을 진짜 올바르게 개혁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시민사회도 그런 부분에 열심히 동참할 걸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